안녕하세요. 저희는 귀에서 소리나는 이명증이나 또는 청력이 떨어지는 청력저하, 난청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군 한의원입니다. 이명증이나 난청 증상은 치료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저희는 자연요법으로서 이를 스스로 극복하실 수 있게끔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방문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방문하지 않으시고도 치료가 가능하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증이라는 것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난청이란 청력이 들리지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시지만 이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시거나 또는 뭐 기억력이 떨어지시거나 불면증이 오시거나 심한 경우는 치매가 발병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 증가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가시적으로 크게 아프신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해지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연요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므로 저희에게 치료 받으시면은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실제로 이러한 이명증이나 난청 환자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겪었던 실제 임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중이염을 앓으시고 나서 중이염을 앓으신 후에 중이염은 치료됐지만은 이명증이나 난청이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이러한 환자분이십니다. 자, 이명증이라는 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귀에서 뭐 매미 소리가 들리거나 기계 소리가 들리거나 뭐 여러 가지 불쾌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자, 난청이라는 것은 뭐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되시는 거고요. 자, 이러한 상황은 일반 병원에서는 잘 치료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청기를 이제 착용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청기를 착용하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청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일시적으로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을 보완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청력 자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보청기를 착용하시기 전에 저희 자연요법으로서 이러한 증상을 극복하실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연세가 60대 중반 되는 정도 되시는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자, 1년 전에 중이염을 앓으셨고요. 중이염을 앓은 후에 이명증이 발생하셨습니다. 자, 이명증이 왼쪽에서 이명증이 발생하셨는데요. 자, 주로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찌르르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청도 있으셨는데요. 난청, 즉 청력 저하는 중이염 앓고 나서 있으신 건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린 대로 눈에 뭐 가시적으로 당장 크게 아파서 뭐 당장 병원에 입원하거나 누워 계셔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또는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의 측면에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환자분께서는 저희 한의원에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자, 치료 받으신 후에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명증의 경우에는 찌르르 소리나 매미 소리나 이러한 불쾌한 소리가 70 내지 80% 정도 호전됐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고요. 또한 그 이명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도 자주 경험을 하게 된다. 즉 100% 이명증이 호전되는, 100% 이명증이 사라지는 이러한 상황도 종종 느끼시는 이러한 상황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명증은 매우 치료가 까다로운 증상입니다. 그래서 6개월 치료하시고 나서 7, 80% 호전됐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매우 편해지신 것을 의미하고요. 신경이 훨씬 덜 쓰이시는 상황을 의미하고요. 상당히 많이 호전된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난청 역시 청력 저하도 역시 30-40% 정도는 청력이 회복되는 이러한 느낌을 지니고 있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것 역시 매우 양호한 결과입니다. 청력이 소실되었던 청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 임상적인 경험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일반 병의원이나 기타 다른 한의원에 방문하셔도 쉽게 이룰 수 없는 임상적인 매우 양호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력이 좋아졌다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자, 청력이 좋아진 것은 뭐 귀가 잘 들리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이겠죠. 자,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청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저희가 거두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기억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이 두 가지 내용은 뭐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보통 난청이 호전되시고 이명증이 호전되시는 경우 이와 같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억력도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억력이 좋아지신다고 하면은 업무 추진도 잘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자, 일상생활이 훨씬 더 밝고 명랑하고 삶의 질이 회복되었다. 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뭐 이명증이 있거나 또한 그 난청 증상이 있을 때 뭐 진통제로서 치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소염제로서 치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경 안정제로서 치료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한 약물로서는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치유 방법을 통해서만 이명증이나 난청은 치료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자연치유 방법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이명증이나 또는 난청은 물론 그 뭐 중이염이 있거나 뭐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중이염 후유증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중이염 후유증으로서 청각신경의, 자, 우리가 귀 속에는 우리가 청신경이 있죠. 그래서 청각신경, 귀에서 듣는 소리를 뇌에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청각신경 아니겠습니까? 이 청각신경의 기능이 나빠져서 이명 난청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청각신경의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청신경이 귀에서 뇌까지 소리를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던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명증이 되겠고요. 또한 외부의 소리가 이 머리에까지, 우리 뇌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때 난청이 발생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명이나 난청은 공통적으로 청각신경의 기능이 떨어졌다. 이와 같은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자연요법으로 자연치유 과정을 저희가 경험을 해보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자, 왜 청각신경의 기능이 나빠진 것이냐, 청신경이 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 이명증이나 또는 뭐 난청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뭐 MRI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뭐 청각 검사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적으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이 MRI나 CT로서는 이 신경 기능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청신경의 기능이 나빠진 원인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또한 다른 이비인후과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귀 속에 염증이 있거나 귀 속에 혹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청각신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 외부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귀 속에 매우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또한 청신경의 기능이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검사로서는 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는 여러 가지 자연의학적인 검사를 통하여 이명증과 난청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인 분석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희가 소견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진 소견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복진 소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자분의 복부를 앞진, 타진, 시진, 축진, 망진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분이 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보는 방법입니다. 이 환자분이 복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오른쪽 옆구리 부위, 그 다음에 배꼽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은 부위에 이와 같이 압통소견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대장 부위와 간 부위에 압통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독소 축적이 현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어떤 염증이 있다든지 혹이 있다든지 어떤 뭐 지방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압통소견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 이 환자분은 독소 축적이 현저하게 된 것이자 이와 같이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명증이나 난청과 이 독소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독소라는 것은 꼭 독소는 간에만 존재한다, 대장 부위에만 존재한다 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독소가 이와 같이 뱃속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독소는 이 환자분의 취약한 특정 부위에 우리가 같이 독소가 침범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독소는 우리 몸속에서 어느 부위든지 해당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독소로 인하여 기능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환자분은 이 독소 축적으로 인해서 이 독소는 각별히 신경 부위에, 청신경 부위,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신경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신경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뇌신경 부위에 손상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 청신경, 뇌신경에서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가 신경 손상, 신경 독소로 인한 신경기능 저하, 이것이 원인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해독요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독요법이 말은 쉬운데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거나 위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경에 존재하는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이 신경에 존재하는 신경독소, 이 신경독소를 해독하는 방법을 저희가 환자분께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환자분께서는 이러한 해독요법을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이 해독요법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해독약제, 자,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환자분께 제공해드렸고 환자분께서 잘 따라왔기 때문에 효과가 좋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이 또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명이나 난청이나 또는 뇌명증, 기타 신경 기능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들은 원인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 치료하듯이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겠습니다만 그와 같이 간단하다면은 우리가
치료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자, 원인 분석을 또 다른 방향에서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저희가 중시하는 모발 미네랄 검사 소견을 저희가 매우 중시하고 있고,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MRI 찍고 CT 찍고 큰 병원 가서 이런 검사를 해야지 뭐 이런 검사 해서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말씀드렸죠. 저희가 MRI나 CT나 하는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를 통한 검사에서는 이 이명증의 원인이 또한 난청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모발 미네랄 검사상에서는 요 그래프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 중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칼슘 수치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칼슘이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정상치입니다. 여기가 정상치. 자, 400이 정상치입니다. 400. 자, 그런데 이 환자분은 칼슘 수치가 1437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상 수치보다 3배, 3.5배 높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대폭적으로 올라간 것. 자, 이것을 저희가 조금 신경 써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대폭 올라간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조금 의학적인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칼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뼈에 이제 대부분 다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칼슘이라는 것이 뼈의 99%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의 칼슘이 몸에 여러 군데 분포하면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신경 부위에서는 칼슘이 400이라는 이러한 수치만큼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칼슘 수치가 3.5배가 높은 거기 때문에 신경 부위에 칼슘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 즉 칼슘이 지나침으로 인해서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신경이 무뎌지시게 됩니다. 신경이 무뎌진다는 개념을 잘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남한테 뭐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어하시죠. 하지만 신경이 이렇게 무디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뭐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신경이 무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부에 있는 신경의 어떤 신호가, 외부에 존재하는 소리나 어떤 외부의 정보가 신경 회로에서 덜 예민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이 이와 같이 병리적으로 심해지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나타나느냐? 신경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신경 외부에 존재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외부에서 뭐 비행기 소리가 지나가거나 어떤 외부의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우리가 뇌신경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외부에 있는 우리가 소리 신호가 뇌신경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신경이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머릿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명증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난청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대폭적으로 높은 것이 이 환자분의 증세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을 우리가 정상으로 될 수 있게끔, 이 정상 수치로 떨어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칼슘 대사를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약물도 드셔야 되시고, 또 칼슘 대사가
인체의 기능과 연계될 수 있는 내분비 기능이라든지 또 칼슘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 균형도 맞춰줘야지 이렇게 칼슘이 정상으로 되는 것이지, 간단하게 뭐 칼슘을 안 드신다 그래서 정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칼슘 정상으로 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체의 내분비 기능, 호르몬 기능, 뭐 면역 기능까지 총괄적으로 우리가 좋게 해야지 칼슘 수치가 정상화된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마침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칼슘 대사를 좋아지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약물을 잘 잡숴 주셨고, 뭐 해독요법도 잘 실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 이렇게 신경이 무뎌지는 현상이 칼슘 대사가 좋아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선되게 되시겠죠. 그러한 결과로서 신경의 기능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기억력이나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좋아지셨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증진 등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연치유 방법에서 우리가 해독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권해드리는 해독요법은 땀을 통해서 독소를 빼는 방법, 댐을 통해서 독소를 빼는 방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한 칼슘 대사를 개선하는 방법, 저희가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칼슘 대사를 개선하게 해드리는데요. 환자분께서 알고 계실 점은 양질의 칼슘 섭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거 몸에 칼슘이 많은 것이네, 이와 같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칼슘이 몸에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칼슘 대사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자, 칼슘이 몸에 많기 때문에 칼슘을 안 먹어야 되게 된다. 이거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칼슘 대사를 개선하시는 이러한 약을 많이 드셔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높으면은 이것은 칼슘이 인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칼슘을 적절히 섭취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칼슘 대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양질의 칼슘을 꼭 섭취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권해드리는 칼슘 식품은 멸치, 정어리, 당근, 사골국, 녹황색 야채 등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드린 대로 인체의 내분비 기능이 역시 칼슘 대사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내분비 기능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약재를 드셔야 되는데요.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인삼이나 황기 등도 도움이 되시겠고, 비타민 B라든지, 비타민 B도 여러 가지 제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합 비타민 B 제제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분비 기능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약재를 통하여 이러한 소기의 목표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희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희가 이명증이나 난청을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방법을 받으셔야만 호전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자연요법적인 치유 방법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치료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과 건강이 충만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